매일경제TV에는 성공에 있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면요.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성공의 길을 정말 저희가 잘 찾아가고 있잖아요. 막 오래전에 매수해서 그걸 기다렸다가 수익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씩 어제 리뷰한 편입한 종목을 그렇죠. 바로 급등해서 리뷰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개편 이후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 시간 기다리실 것 같아서 어떤 길로 찾아가야 성공이란 목적지에 도착하는지 오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최현덕 매니저의 전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엔 FOMC에 눈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내일 저희가 휴장하다 보니까 그쵸.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인데 내일 또 쉬니까는 그 변동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변동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요. 결국 그 변동의 방향은 위로 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동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기회로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뭐 리스크 관리 전략에 있어서 매도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쨌든 이제 내일 휴장인데 오늘 밤에 SMC의 기업 실적 발표도 있고요. 파월의 이제 FOMC 회의가 결과가 이제 오늘 밤이 아니고 내일 밤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FOMC 회의는 뭐 동결은 뻔한 거고 거의 뭐 100% 다 기정사실인 건데 중요한 건 이제 파월의 어떤 그 기자회견에 있어서 인터뷰 내용입니다. 얼마나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먼저 좀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해봤거든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중립,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즉 현재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도 어떤 기정사실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 나왔을 때 가장 모호하게 하는 거지만은 시장에서 어쨌든 좀 그래도 희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중립적인 멘트가 가장 좋을 것 같고 매파적인 것이 이제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 물론 금리 인상 고려를 그냥 금리 인상하겠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방이 나온다면은 금리 인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파월이 완전 매로 변화해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중립이 중도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매로 변한다고 한다면은 시장에 놀랄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시나리오는 어쨌든 그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게 항상 연준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시나리오는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가장 베스트가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어떤 인플레 지표가 올라온 거 무의미하다. 우린 2%의 어떤 그 인플레 확신한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베스트인 건데 그것도 역시나 가능성 없죠. 그러니까는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중립적인 시나리오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 매파적인 강도로 나올 것이냐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떤 파월의 어떤 성격이나 발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매파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중도로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냥 비둘기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그 채권 금리가 좀 내려와 있고 이 달러 인덱스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내일 쉬는 날이라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많이 못 올라가겠죠. 좀 쉬었다 가는 과정인 거고 그래봐야 이제 하루도 쉬는 거니까는 좀 편안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해주신 이야기가 시장이 좀 울퉁불퉁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회다라는 포인트를 오늘 다시 한번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 속에서 종목을 잘 발굴해야 되는 거고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역시 오늘도 수익 날 종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시장은 불안감이 공존하는데 또 가는 섹터들은 가고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테슬라가 쏘아올린 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가능성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나오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가 올라가니까는 2차전지를 보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제 2차전지를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로 평가받게 되면 테슬라는 못 갑니다. 앞으로 제가 봐야 될 게 자율주행, 로봇, AI 이쪽에서 평가를 받아 올라간다 말씀드렸던 건데 이 자율주행에서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다른 자율주행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자율주행은 우리가 레이더, 라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통신을 통해서 자율주행하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 LM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처럼 영상을 학습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학습해서 운전하는 것처럼 그런 영상을 학습해서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지금 돌아다니는 어떤 테슬라가 촬영하는 그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그 데이터 못 갖고 오고 있던 건데요. 중국이 좀 그런 데이터에 있어서 안정성 허가를 내면서 어제 그 많은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이 허가를 냈거든요. BYD하고 리오토, 로터스, 혼조, 니오 같은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그 데이터 안정성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테슬라가 이 외자 기업으로는 딱 끼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방문했던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에서 FSD 서비스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G2 국가인 중국에서까지 된다고 한다면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FSD 허용 지금 우리가 허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허용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현지 업체하고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어떤 지도와 협력이 돼 있어야만 이 자율주행 서비스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제 중국 가서 바이두하고도 이 내비게이션 협력 계약 체결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중국에서의 어떤 그 자율주행 서비스가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가 정말 많이 눌려있던 건데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말 옥석을 좀 가려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월 8일 날 이제 로보택시 공개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체크하면서 관련 종목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자율주행 관련주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옥석 가리기를 일단 잘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현대 오토에버를 어제 편입했는데 1거래일 만에 8%라는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저희는 계속 홀딩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하는 게 가장 좀 싼 구간에서 오르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자율주행 관련주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이 있습니다만 근데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좀 일단 모멘텀 받겠습니다만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나왔을 때는 계속 가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차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실적 비교를 해봤더니 많은 자율차 중에 관련주 중에서 현대오토의 매출 증가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자율주행 관련 우량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라닉스 이런 종목들이만 테마로 움직여주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실적이 좀 크게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정도 현대오토에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꾸준히 이제 좀 빠질 때마다 매수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마 이제 8월 달까지는 이런 모멘텀이 계속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도 제가 일단 목표가를 22만 원까지 작년보다 더 높게 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8월 달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다라는 거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리뷰할 종목도 15%라는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ST팜, 이 미국의 중국 대리기 제약바이오도 있잖아요. 최대 수혜주다 그때 언급 주셨는데 전망 다시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 중국의 어떤 시대모 기업을 제재하다 보니까는 그 수혜를 보는 게 ST팜이고 그걸로 올라갔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맞는 건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제론이라는 미국 바이오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 돌파하고 있거든요. 이 제론이라는 기업이 이제 이번 연도에 이 혈액암 치료제가 FDA 승인 임박한 건데 이 혈액암 치료제에 또 원료를 공급하는 게 ST팜입니다. 그러니까 제론 주가 올라가니까는 ST팜이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제론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신고가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료를 공급하는 ST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어떤 미중 관계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큰 모멘텀도 있고 이 개별적으로 또 ST팜이 올라갈 수 있는 이 제론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 모멘텀가 있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계속 5월 바이오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 5월 바이오 장세에서 CDMO 대장주이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서 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10만 원까지 말씀드렸던 건데 뭐 10만 원 충분히 좀 돌파할 거로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이제 그 CDMO 쪽에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표가까지는 홀딩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오늘 또 장 끝나고 나서 4시 무료 방송에 준비 많이 했고요. 오늘 두 종목도 좀 괜찮은 거 준비했으니까는 오늘의 종목까지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을 만한 게 정말 어제 편입한 종목이 하루 만에 수익을 내고 있고 그제 편입한 종목, 지난주에 편입한 종목들이 뭐 1에서 1거래일 만에 계속 목표가 도달, 수익 줄줄이 나고 있거든요. 오늘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기대감을 우리에게 안겨줄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매일경제 단독 기사 하나가 났어요. 네. 루닛이 500조 항암제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네. 내용도 공존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게 기사가 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좀 잠깐 봤는데 제 분석대에서 이제 그 모멘텀이 나온 거거든요. 전체 모멘텀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일단 지금의 차트적 위치를 보면은 어제 현대오토모 같은 경우도 과전 앞에 우려주 설명드렸던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AI 영상 진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상으로 엑스레이를 보고 진단하는 건데 그동안 의사가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진단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엑스레이 찍은 걸 보면은 똑같습니다. 근데 의사분들은 딱 보고서 어디가 그쵸. 문제인 걸 알잖아요. 네. 설명해서 잘 몰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의사가 진단하기 전에 미리미리 다 걸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그 일하기 상당히 편해져 있는 거고, 실제로 영상 진단 솔루션 돌렸더니 어떤 의사분들의 어떤 피로도가 확 내려갔다는 거죠. 그만큼 진단이 뛰어나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루닛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0곳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의료 AI 영상 진단에 있어서는 루닛이 뭐 전 세계적으로 1등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이 유방암에 특화돼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방암 특화 기업인 이 볼파라 인수한 건데 이게 지금 호주거래소 상장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볼파라가 원래부터 이 유방암 특화 이 플랫폼에 진출해가지고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닛이 볼파라 인수하게 되면은 미국 시장을 단번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건데 지금 어쨌든 이 볼파라 인수하게 되면은 이 세계 최대 의료 시장에 미국에 진출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볼파라 같은 경우는 미국 내 2,000곳 이상의 의료기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 볼파라의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게 다 루닛게 되는 거죠. 100%를 인수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좀 빠르게 들어가는 거고 이 볼파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 42%입니다. 그럼 그 42%가 지금 루닛게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루닛이 지금 이 유방암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학습한 데이터가 30만 장이거든요. 근데 볼파라는 지금까지 촬영한 데이터가 1억 장입니다. 그러니까는 루닛에 지금 뭐 몇십만 배 데이터 갖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인수했을 때 지금 미국 기업 2,000곳에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는 연간 2천만 장 이상이 또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30만 장 학습해서 지금 굉장히 어떤 놀라운 어떤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볼파라 인수했을 때 엄청난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서 다른 기업들하고 이 데이터 면에서 초격차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루닛이 이 인수했을 때 가장 뭐 정말 미국 시장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악재가 뭐였느냐면은 이거 인수하려면 이게 2,600억인데 루닛이 2,600억 없었습니다. 한 700억 정도 있던 건데 그럼 나머지는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인수하기 위해서 만약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한다고 한다면은 주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던 건데 지난주에 유상증자가 아니라 12발행을 통해서 이제 인수를 확보한 거고요. 실제로 12발행 하면서도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더 많이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자금을 갖고 있던 현금 700억하고 지금 1,715억을 조달해가지고 100% 인수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면은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떤 미국 시장을 좀 단순히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AI 영상 진단 대장주기도 하고 그런 대장주가 일단은 악재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 하드웨어 쪽도 좀 그 수요 둔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루닛을 좀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AI가 정확도가 높아지려면 데이터 양이 많은 쪽으로 승부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루닛이 지금 그런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좀 내려온 것 같은데 목표가 얼마까지 보세요? 주가를 좀 길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작년까지 주가 정말 많이 올라갔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막 공급하는 시장이다 보니까는 아직 흑자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다음 주가가 빠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파라 인수한다고 하면서 유증 가능성 때문에 많이 빠졌던 건데 지금 그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증자하면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거였던 건데 증자가 아니라 12월 통해 자금 조달했고 자금 조달에 성공했기 때문에
보통 이만한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위해서 이 시설 자금을 투자하게 되면 급등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자리는 우리가 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사실 좀 크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75,000원까지 네.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51,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성공으로 가는 종목 루닛 만나봤습니다. 네. 가격 아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고 이제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성장만 남아있다는 포인트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성공으로 가는 종목도 봐야겠죠.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1조에서 260조까지요. 네. 한 15배 성장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의 21조 시장이 로봇 시장입니다. 근데 2030년까지 260조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 전망하는 건데 그만큼 이렇게 커지는 시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대장주는 꼭 봐야겠다라는 네. 거고 최근에 로봇 시장,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 전망은 좋습니다만 많이 못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어떤 그 이 로봇 서비스 시장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슬슬 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이 연평균 36% 커진다라고 지금 시장 조사기관 리서치 앤 마켓에서 발표한 건데요. 연평균 36% 커진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어떤 그 상승 속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국내 그 전 세계 그 제조 로봇 중에서 네. 국내 기업이 가장 그 높은 비중으로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사용하는 그 숫자를 이제 그 밀도로 조사한 건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가장 센 밀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등이라고 하죠. 그런 만큼 세계 서비스 로봇이 커진다고 한다면은 이 어떤 이 제조업 로봇 비중이 가장 큰 국내 기업들이 이제 수혜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레인보우 로봇은 아시겠지만은 삼성이 지분을 인수했는데 그렇죠. 현재는 14.99% 인수했습니다만은 콜옵션, 그러니까 그 작년 가격으로 지분 60% 갖고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곧 행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지금은 15% 인수했고요. 이 로봇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속기인데 지금 얼마 전에 그 대기업 로봇 이 어떤 그 행사에서 중국 로봇과 이제 국내 로봇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로봇8의 중국 로봇8이 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 로봇8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이잖아요. 네. 이 감속기가 내재가 됐냐 안 됐냐 차이인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삼성이 이 감속기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레인보우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고 네. 삼성이 로봇 서비스를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면은 레인보우 지분, 이 콜옵션 지분을 행사해서 60%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수하냐 마냐 문제보다는 언제 인수하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삼성이 또 이제 이번 연도에 서비스 로봇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또 캐파 확장 노리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할 것이라는 거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그 윤준호 부사장이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회이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고 작년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특명 내렸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로봇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로봇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 투입을 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생산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레인보우가 또 수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로봇이 커지고 있을 때 어쨌든 삼성이라는 어떤 그 뒷배경을 안고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봇주 볼 때가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대장 중에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편입하겠습니다. 가격이요. 바로 지난달에 2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또 내려와 있는 건데요. 지금 사기 딱 좋은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6만 3천 원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번째 공략주로 만나봤습니다. 우리 포트를 튼튼하게 해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해 보는데요. 자, 방송은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과 또 다른 공략주를 공개하신다고 해요. 오늘도 역시 4시에 준비되어 있죠. 네, 4시 무료 방송 있는데 유튜브에서 최연덕 검색하시고요. 4시에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마 내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5월 달에 정말 큰 게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 설명을 좀 들으시고 나면은 아마 5월 달에 좀 희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잘 설명 드릴 거니까요.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5월에 희망을 찾고 싶으시다면 최현덕 매니저와 4시 무료 방송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